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화요일 순서 행복충전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윌셔 스파인 센터의 조환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오늘은 주제가 비타민 B. 오, 비타민 B요? B. 예, 그냥 네. 쭉 나가보려고요. 네. A, B, C, D로 앞으로. 아, 근데 좋네요. A가 네. 별게 없어서 B부터 시작하는 걸로. 아, 근데 사실은 어디까지 있어요? K? K 하긴 뭐 비타민 당황스럽다. 비타민 엄청 많죠. 네. G 뭐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또 어딘가에 지금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아, 아직 비타민 발견 안 E, 되고. 뭐 F도 있어요. 비타민 F는 F도 있어요? 오메가 3, 오메가 6가 F예요. 그런 식으로. 비타민 B에다 근데 막 집어넣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은 B1, B2, B3 막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아, 네네. B12 막 계속 나가잖아요. 네네. 예, 예를 들어서 B1은 다이아민. 잘 안 들어보셨나 보다. 그렇게는 또 안 B2 들어보네요. 리보플라빈.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리보플라빈은 오. 저는 아니에요? 아, 처음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B3 나이아신 이렇게 안 들어보셨어요? 안 아, 들어봤어요. 네. 바이오틴. 아, 바이오틴은 들어봤죠. 그건 들어보셨죠? 바이오틴? B7이 바이오틴. 왜 그게 손톱이나 여성분들, 피부, 그렇죠. 뭐 머리카락? 그렇게 이런 알려져 영양분을 있는데 가진? 사실 바이오틴은 그 역할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의 역할을 뭐 서포트하고 네. 아니면 무드 우리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랑 싸우고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하는데 네. 와. 어쨌든 손톱, 뭐 헤어 이런 네. 걸로 그런데 광고가 영양제 많이 돼 항상 있죠.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은 사람들, 무드가 다운돼 있는 사람들이 B 뭘 비타민이랑 되게 연관 많이 뭘 돼 있어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 맛있는 거. 항상 기분 좋아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최고죠. 음. 예. 엽산 이런 것도 B9 뭐 이런 식으로 음. 다른 아. 이름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사실은 네. 비타민 뭐 아까 말씀하신 K까지 A부터 네네. 쭉 있는 거죠 다. 네. 네. 어쨌든 근데 제가 먹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저희 먹는 게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뭐 100살까지 살고 싶어서 네. 뭐 조심조심하고 소심하게 살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네. 저 위험한 거 진짜 많이 즐기거든요.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뭐 제트스키도 하고 운동도 주짓수 뭐 킥복싱 과격한 이종격투기 이런 음. 거만 축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들 즐기고 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운동 얘기 먹는 소심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너무 몰라서 우리가 간단한 질병도 내 먹을 것만 돌아보면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먹으면서 왜 병이 안 낫지, 왜 이게 증상이 안 낫지 하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평생 안 먹어도 될 약을 먹게 된다든가 그 약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게 된다든가. 네. 그래서 먹는 거 뉴트리션 하나로 근데 모든 병을 고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네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먼저 챙겨보자. 근데 또 이제 먹는 거 위주로 우리가 가지만 저 항상 먹지 않아야 될 것부터 챙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MSG 먹으면서 편두통 절대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MSG 안 끊고 살도 못 빼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네네. 네. 쉽게 빼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빼는 방법이 있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 환자분들 테스티모니얼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MSG 많이 섭취하게 되면 정말 편두통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제가 저는 생전 머리가 안 아팠거든요. 근데 가끔 요새 편두통이 몇 번 있는데 네. 한쪽만 아파요? 생각해보니까 관자놀이 있는 데가 편두통인 거잖아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외식하고 음. 뭔가 중국 음식 먹고 그러고 나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꼭 근데 뭐 MSG 하나가 원인은 아니죠. 두통의 원인은 그렇죠. 다양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팩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럴 편두통은 수도 있다. 계속 먹으면 그 요인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유랑 지방 먹으면서 아니 과학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MSG 따질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제가 제 홈페이지 가서 보시라고 하는 얘기가 네. 저는 환자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맨날 봐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누가 안 알려줘도 돼요. 이게 네. 분자 구조가 어떻고 글루탐산이고 뭐고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냥 네. 네. MSG 그 제품 아니고 그냥 글루탐산 네. 실질적으로 소고기 다시마에서 나온 글루탐산도 두통을 일으킨다니까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자연이라고 해서 다 또 좋은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우유랑 지방 먹으면서 아토피 절대 못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스테틴 콜레스테롤 저하제 안 끊고 신경통 절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저희 신경통 환자분들 레이저 치료를 하러 오시면 물어보면은 90% 이상이 다 스테틴 콜레스테롤 약물 먹고 부작용 생기신 거예요. 탄수화물 섭취를 안 줄이고는 뭘 못 고치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지 않고 당뇨가 아니라요 혈압을 못 낮춘단 말이에요. 아, 그런 그래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애들 자가 면역 질환 되게 많잖아요 요즘. 예, 예. 네, 거기서 계속해서 추가 예방 접종을 맞으면 그거 점점 알러지나 아토피는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몰라서 막 먹고 아니면 막 하고 살았던 것들을 점검을 제대로만 해주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데 네. 네. 얘가 저더러 어쩌라고 불편해도 맨날 이런 소리. 제가 이영돈 PD도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관절염 환자가 오면요 예. 그냥 레이저 치료하고 물리치료 해주고 15번 치료받으러 오세요 하고 야무지게 보험 청구를 하면 제 입장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 그게 훨씬 더 유익해요. 네. 네. 반대로 염증 낮추는 식습관 알려주고 붙들고 힘들게 얘기 설명해주고 피해야 될 음식 알려주고 대여섯 번 만에 치료를 마치게 되면 따지고 보면 손해일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적으로는요. 네. 네. 근데 대신 환자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또 소개를 해주고 저 돈 들여서 광고해본 적 없고 라디오에서도 네. 웬만하면 병원 예. 전화번호 얘기 안 말씀하지 하잖아요. 말라 그러 네네. 제가 맞아요. 오히려 부탁을 드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환자들 붙잡고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를 하면 뭐합니까? 네. 집에 가서 맨날 염증 올리는 음식만 먹을 텐데 네. 가만 네. 놔두면. 예.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대부분 증상들이요. 잘 보면은 뭘 먹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할 음식만 끊어도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조한경 원장님 만나고 나서 네. 확실하게 정말 설탕이 얼마나 나쁜 건지와 네. 이어서 탄수화물도 설탕만큼은 아니지만 네. 많이 나쁘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또 중요하다 이런 거 많이 좋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인식이 확실히 생겨서 저 원장님 만나기 전까지는 커피에 무조건 시럽 넣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안 넣어요. 그러세요? 아예 안 넣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실천하시니까 대단해요. 우리가 그쵸. 또 알긴 알지만 완벽하게 하지는 사실 못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네네네.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엄청 유행이죠. 근데 이제 원장님과의 그 어떤 그동안 방송 경험으로 저는 이제 거기서 다르게 받아들인 게 고지방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저탄수화물이 중요한 거다. 통하는 부분이 있죠. 있죠. 네. 그게 그래서 그 네. 부분만 좀 많이 실참을 맞아요. 더하는 거죠. 네. 황제 다이어트의 약간 재림이죠. 약간 비슷한 형태로 고기만 돌아온 거죠. 먹던. 그렇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네네. 네네. 네. 고지방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만약 육류가 되면 뭐 고기를 구워 먹게 되면 헤레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네. 발암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네. 아니면 키톤 바디가 생겨가지고 네. 키톤 바디를 형성해서 살을 뺀다는 그 개념인데 네. 그게 과해지면 키토 에이시도시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산성화돼요. 네. 육류에 의한 산성화. 이건 네. 네. 거기까지 가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당뇨를 또 위험을 높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극단적이면 사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왜 그거 하시는 분들 요즘 화장실 문제 있거든요.
변비가 되게 당연하죠. 심해진다고. 저 당연히 식이섬유가 안 들어갔는데. 네. 그리고 네. 저는 들었던 게 네. 나중에 탄수화물을 한국 분들이니까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네. 탄수화물 조금만 먹어도 요요가 엄청 심하게 온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그 반대파들이 이제 또 네. 난리가 났어요. 또 새로운 것들이 네, 뜨나.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너무 말씀해주신 극단으로 할 네, 필요는 없어요. 내용 중에는 설탕과 탄수화물은 정말 네. 누구나 다 요즘엔 이제 나쁘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 그럼요. 같아요. 맞아요. 암을 네, 일으키기 원장님이 조금 때문에. 더 먼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자, 네.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이 약이라 그랬어요. 그쵸. 네.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건 약으로도 못 고친다. 네. 근데 요즘 병원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만 하지 전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음식이랑 영양에 대해서 모르고요. 네.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환자를 그렇게 고쳐본 적도 없고 네. 음식이랑 치료랑은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환자들한테도 그런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분이.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환자 중에 간호사 한 분이 네. 네. 종합병원에 근무해요. 그리고 닥터스 라운지 사진을 보내줘요, 저한테. 다이어트 콜라, 치토스, 도넛 이런 거. 막 쌓여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먹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네. 흉보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야. 근데 미국 저도 이제 얼마 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 갈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의사분들은 정말 왜 프라이즈랑 네. 버거랑 네. 카페테리아에서 다 그런 것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항암 치료하고 나와도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탕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사탕은 진짜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설탕 자체가 네. 네. 그 암세포가 암세포가 혼자 다 먹죠. 다 먹는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ATP가 이제 에너지의 단위예요. 네. ATP를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갖다가 산소랑 포도당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ATP를 32개를 생산을 해가지고 에너지로 쓰는데 네. 그래서 포도당이 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암세포는 무산소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산소 없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P를 32개를 못 만들고요.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네. 당분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주면 바로 암세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신났다 그러고. 그러면 반대로 설탕을 완전히 줄여버리면 암세포가 굉장히 암세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거꾸로 설탕을 또 주면요. 네. 우리 몸의 면역은 셧다운이 돼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루코세릭 인덱스라고 있어요. 네네. 네. 우리 몸의 백혈구가 몇 마리의 바이러스나 이제 나쁜 병균을 잡아먹는가 네. 네. 하는 그 평균이 16개인가 그런데 네. 이 루코세릭 인덱스가 콜라를 뭐 한 캔을 먹게 되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시간에 그 16개를 잡아먹던 였다면? 인덱스가 네. 2개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정도. 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면역을 우리가 도와줄 거냐, 네. 암을 도와줄 거냐,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서포트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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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암 환자분은 근데 거기서 설탕을 주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그건 이제 퓨어 설탕 따질 거 말씀하시는 없어요. 건가요? 아니면 네. 꿀 같은 것도 네. 그래요? 꿀은 또 다른 이제 그 베네핏이 있는데 네. 네. 일반 설탕하고 다르게 대사를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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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네. 2012년에 시중에서 이렇게 유통하는 꿀을 갖다가 네. 검사를 했더니 78%가 설탕이 설탕물이었어요. 함유된. 네, 진짜 100% 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처럼 네. 그 인종비하적 발언인가? 어쨌든 막 사기를 해가지고 설탕물을 담아놓고 꿀이라고 속인 게 아니라 네. 네네. 네. 큰 양봉장을 운영하다 보면 꽃들이 부족해서 설탕물을 갖다 놓으면 접시에다가 설탕물을 이렇게 쭉 네, 갖다 네, 놓으면 네. 벌들이 그 설탕물을 물어다가 꿀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건 꿀이긴 꿀이지만 벌이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러네요. 벌이 꿀을 안 만들고 설탕을 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소고기의 성분 중에 대부분이 옥수수인 것처럼. 그래요. 네, 좋아요. 네. 그런 거. 네. 약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꿀도 우리가 이게 모든 것들 이제 값이 싸지고 좋잖아요. 좀 편리해지고 하지만 네. 편리함을 얻는 만큼 네. 아니면 저렴한 음식을 얻는 만큼 그만큼 또 많은 것들을 내주는
세상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얻는 게 아, 있으면 근데- 잃는 게 있는 게 예. 세상의 법칙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꿀이 그렇게 설탕을 먹이로 준 꿀이 아닌 걸 뭔가 표시해주는 마크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럼 주민 어차피 발의하는 제가 한번 프로포지션 이번에 발의해 주세요. 저를 국회로 영어를 못하지만 꿀은 할 줄 알잖아요, 영어로. 하니? 그거 하면 되죠, 뭐. 네. 자, 본격적으로는 네. 비타민 B에 대해서는 광고 시작도 말씀을 못했네요. 좀 네, 네. 전에 듣고 돌아와서 왜 중요한지는 좀 그래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돌아와서 비타민 네. 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충전 화요일 순서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로 이야기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B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B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네. 광고 나갈 때 할 말씀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비타민 B. 아, 참. 근데 사실은 비타민 B 저 좀 헷갈리는 게 일반 비타민 가게들 가면 B 컴플렉스라고 돼 있는 그렇죠. 거 있더라고요. 네. 그게 비타민 B예요, 원장님? 맞습니다.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비타민 B가 네. 그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B들이 다 섞였기 때문에 B 아까 컴플렉스인가요? 말씀드린 그쵸 네. B1, B2, 뭐 아. B3, B4 하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어떤 영양제가 뭐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네네. 네. 근데 그게 되게 무의미한 게 그 영양제 하나만 딸랑 먹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아, 그쵸. 맞아요. 우리 그때 맞아요. 늘 말씀하는 게 칼슘 혼자 먹으면 뭐예요? 마그네슘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아예 같이 나오죠. 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어. 영양 서로 효소 만들려면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려면 네네. 무슨 일을 생리 활동을 하나를 화학 반응을 하나를 일으키려면 네. 포타슘 혼자 하는 일이 없고 마그네슘 혼자 하는 일이 없고 이런 식으로 네. 같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몸이 굴러가다 보니까 예.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컴플렉스로 다 해가지고 파는데 네. 일단 비타민 B 결핍 증상을 쭉 말씀드릴게요. 네. 네. 결핍 증상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내가 예. 해당되나? 네. 기운 없음, 로우 에너지, 네. 예, 아니면 집중력 장애, lack of focus, 아니면 근육 뭉친 느낌, 예, 어, 텐션이죠, 머슬 네. 텐션, 아니면 기억력 감퇴, 예, poor memory, 조울증, 왔다 갔다. 예, 이모셔널 업 앤 다운, 그리고 무기력감,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 그죠? 아니면 여성 불임, 예, 아니면 남성 성욕이나 정력이 다운돼 있는 거, 네. 예, 아니면 소화기 문제. 소화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 가지고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 설사했다 변비했다 뭐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저하, 그리고 피로, 잠을 잘 자고도 피곤한 거 있잖아, fatigue. 네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증상이 이제 비타민 B가 결핍되는 증상 중에 네. 되게 많네요. 거예요. 뭐가. 그쵸. 저는 하나 정도 빼고 나머진 하나는 불임 빼고 나머진 다 괜찮네요. 네? 네? 나머지 다 해당된다는. 나머지 다 해당된다고. 아. 네. 불임도 해당이죠. 저도 임신을 못 하니까. 그쵸. 100점이네요. 100점이네요. 감퇴, 혹시 뭐든 뭐 안혜수 씨는 필요함. 몇 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저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젊어서 괜찮을 거라고 네. 20대니까. 축하드립니다. 피곤할 어. 때 있고 아닐 네. 때 있고. 근데 보면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거 너무 저거. 다양해요. 근데 조울증 증상이. 있지 않아요? 조울증? 저요? 네. 지금 화가 나네요. 조울증이 있나 봐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조울증이에요. 자, 지금 되게 화가 마치는 나네요. 걸로. 전 집에 가고 싶어요. 선배한테 하는 거 보면 진짜 제 오늘 조울증이구나. 와 우울증이구나, 선배님은 어, 없는 것 같아요. 조울증? 완전. 있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네. 비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여기도 아. 영향을 끼치고 저기도 영향을 끼치고 너무 이게 그러니까 비타민 B를 거꾸로 설명하면 네. 네. 임신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갑상선도 저하는 것도 그러네요. 이렇게 말하면 또 거꾸로 약장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만병 원장님 통치약처럼. 정말로 저는 사실은 원장님이 정말로 이건 농담 아니고 음. 진짜 좀 판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같은 비타민 B 군들에도 네. 어떤 게 좀
별로인지 맞아요. 우리가 구매를 그거 뭘 제가 해야 블로그에 될지를 올렸다 그랬잖아요. 저 봤어요. 옆에 예. 네. 뒤에 성분을 항상 보시고 네. 그게 고르셔야 똑같은 비타민 B여도 그 뒤에 음. 뭐가 붙느냐에 성분이 따라서 이게 뭐냐에 굿, 따라서. 배드가 우리는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분 표시 안 보고 싶거든요. 그냥 누가 파는 거 믿고 샀으면 좋겠고. 맞아요. 원장님이 파시는 거는 완전 믿고 근데 사죠, 또 그냥. 그렇게 만약에 판매를 시작하시면 또 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꼭 그렇죠. 판매를 위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맞아요. 지금도 공격을 많이 하는. 맞아. 예. 네. 자, 스트레스가 네. 네. 우리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가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영양결핍을 야기를 해요. 몸에서 쫙 빼나간단 말이에요. 네. 마그네슘이 쫙 빠나가지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현대인들이 살면 이런 것들 결핍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군대면은 영양소는 무기예요. 맞아요. 근데 영양소 없이 뭘 하겠어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호르몬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몸이 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근데 영양소 우리가 잘 먹고 사나 점검을 해보면요. 아침에 뭐 시리얼 먹거나 오트밀 먹고 네. 점심에 짜장면 먹고 아니면 햄버거 먹고 저녁에 집에서 그냥 밥 반찬에 밑반찬에 밥 먹던가 네. 아니면 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그럼 영양소가 어디 있냐고요. 영양소 먹을 틈이 없다니까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식단 안에 비타민 B는 없는 거죠? 결핍되기 너무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스트레스 많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네. 일어날 때부터 다 알람 소리 들으면서 힘들게 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영양 결핍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음식을 그래서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 거고 네. 안 되면은 보충제라도 최고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우리를 예민하게 하고 피로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좀 아까 안 했듯이 콜티솔 호르몬이 확 올라간 거예요. 조울증이요? 진영진 씨 때문에. 화가 날 때. 그런데 이게 따이로 우리 갑상선이랑 네네. 아드레날이라고 하는 부신피질을 망가뜨려요. 악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안 했을지 망가뜨린 거예요? 망가뜨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살쪄요. 되게 나쁜 선배네요. 뼈가 약해져요. 죄송해요. 뼈 부러질 것 같아요. 일단. 당뇨랑 혈압도 증가하고요. 아. 혈압 올라갔죠 방금. 네. 그랬겠죠? 그리고 불안, 염려도 올라가고 네. 에너지 레벨을 낮춰가지고 이제 기운 없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주부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40대, 50대 그런 거. 근데 콜티솔 호르몬이 노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어요. 굳이 별명을 짓자면 그래요? 노화 호르몬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증가하면요 교감신경이 증가해요. 네, 아까 네. 그 아드레날린이 원래 교감신경 네.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 효소를 감소시켜요 우리 몸에서. 혈압은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콜티졸 호르몬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콜티졸 호르몬 레벨이 높으면요.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랑 짜증이 올라가기도 해요. 아.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는 거죠. 예. 그렇죠. 스트레스 지속되면요. 아드레날 글랜드가 나중에 번아웃 돼요. 네, 번아웃 돼가지고 네. 그럼 노화가 그때부터 눈에 띄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어 보이고 싶고 네. 젊은 기운을 좀 느끼고 싶고 아니면은 뭐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상태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 영양소 중에 비타민 B가 결핍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B가 치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네. 치료약 개념에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매몰돼 있어가지고 근데 결핍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시간 되게 없죠, 우리. 한 4분 정도. 4분이요? 그럼 네. 비타민 B 숫자별로 줄줄줄 나갈까요? 네네. 네, 비타민 B1, 다이아민. 얘는 신경, 뇌를 서포트해요. 네. 그리고 우리 멘탈, 무드, 기억력 이런 것들. 네. 네, 이런 것들 하루에 뭐 50에서 100mg 정도를 먹는 걸 권하고요. 네. 네. 두 번째 B2, 리보플라빈. 얘는 지방 대사랑 탄수화물 대사를 서포트를 해요. 그러니까 세포 활동에 관여를 하고 네. 그러니까 대사를 올리고 하니까는 얘는 살찌는 데도 중요하죠. 네. 살을 빼는 데 중요하죠. 그렇죠? B3는 나이아신이라 그래 가지고 신경, 소화계, 탄수화물, 에너지 활용 아니면 혈당 조절. 여기저기 다 하네요.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D5. 네. B5는 면역이랑 스트레스예요. 네, 면역이랑 스트레스. 그리고 B6 얘는 피리독신인데 당뇨 환자한테도 중요하고요. 네.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정신 건강이랑 면역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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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B7 아까 우리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쵸? 예, 근데 거기다가 얘도 포도당에 대사를 영향을 끼치고 얘도 무드에 또 영향을 끼쳐요. 기분 업앤다운 이런 식으로. 네. 자, 엽산 B9이거든요. 네. 엽산은요. 엽산 보통 언제 먹죠 우리가? 임신하신 분들?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이거는 임산부들이 꼭 오.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태아들 뭐죠? 기형아를 예. 방지. 예방하려고 먹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세포 재생이랑 신경 이런 거에 중요한 그래서 역할을 그러시는구나.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B12. B12. B12는요 대사를 올리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얘도 메모리, 그러니까 신경. 아. 그리고 저혈압 환자분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만약 이 중에서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B12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4, 50대 이렇게 기운이 없고 하시는 여자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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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도움이 많이 먹으면은 직접적으로 효과가 되게 많이 나고 B12 같은 경우는 액체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갖고 다니시면서 혀 밑에다가 드랍을 수시로 하시면 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어. 비타민은 좀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다 그냥 보통- 배출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건 좀 안 네. 된다고도 보통 하던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쉽지 그래요? 않습니다. 네. 네. 한 통을 다 먹진 않으니까. 네, 네. 그쵸. 네. 죄송합니다. 브랜드 하나만 찝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만약에 B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네. B 컴플렉스라고 합쳐진 제품들은 이게 고루고루 다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B 컴플렉스 블로그에 나와 있나요, 브랜드가? 닥터조의 네. 건강 이야기 네이버에 가서 치시면 카페 나오는데 네네. 거기 가면은 비타민 B 성분을 보는 게 나와요. 같은 마그네슘이면 그냥 마그네슘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별로 안 좋은 거. 비타민 C도 마찬가지고 네. B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지금 비타민 B12 네. 만약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뒤를 딱 봤을 때 사이아노코바라민이 한 8, 90% 돼요. 마켓에. 네. 근데 메틸코바라민을 구입하셔야 돼요. 사이아노코바라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흡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메틸코바라민이 좀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비싸도 뭐 5불, 2불, 3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네. 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B12는요. 신경통, 네. 빈혈, 그리고 기운 없는 거. 이런 것들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네. B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먹어봐야가 아니라 오늘도 또 하나 늘어나네요. 오늘 사야겠네요. 되게 먹을 게 오늘 많네요. 바로 사야겠네요. 터지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C 하나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근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해볼게요. 필요한 거 좀 얘기해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좀 유용한 정보가 된 것 같아요. 닥터조의 건강한 이야기 윌셔 스파인 센터의 조한경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감사합니다.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